그러니까 그간에 제기했던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상당히 법리 구성을 잘 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 수사권부터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그 법리적 논리가 오늘 특이한 게 판결문을 읽는 형식이 아니고 네. 그냥 본인이 요약해가지고 하고 판결문은 별도로 보시면 된다. 그 방식도 저는 괜찮은 방식이라고 보거든요. 아주 독특한 기법을 한 네, 시간 네. 정도 만에 딱 끝을 내주는 거 보니까 네, 맞습니다. 직연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뀝니까? 어떻습니까? 저는 뭐 사실은 뭐 지기현 판사가 어떤 분이라는 거를 사실은 개인적인 잘 알기 때문에 네.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. 똑똑한 사람이에요, 일단. 네. 예.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 그 일반적인 그 사건들 재판할 때에도 최대한 피고인을 좀 편하게 해주는. 그런데 이제 그걸 이 내란 사건에 똑같이 하면 안 되죠. 그건 네. 엄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뭐 술자리 이런 거는 뭐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뭐 여자 나온 술자리인지 어떤지 그런 거는 비난받아 마땅하겠죠. 그리고 뭐 작년에 그 말도 안 되는 날짜 계산, 시간 계산해서 석방시킨 거는 있을 수 없는. 네. 그 제가 고발했잖아요. 예, 예.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려를 좀 오늘 꽤 많이 불식시킬 수 있는 오늘 선고의 형식도 요약해서 한 것도 잘한 것 같고, 예, 전체적으로는 좀 그래도 점수를 따는 그렇지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. 자, 어떻게 된 겁니까? 직연이 원래 두 장을 써놓고 있다가 한 장을 오늘 선택한 겁니까?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사형 아니면 무기를 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두 장을 써놨다가 어제 밤에 선택했다고 봅니다. 특히나 이 설날 연휴 막바지에 이제 어제 그저께 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에서 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왔잖아요. 다행스럽게 설날 전에 이 민주당에서 그 3대 그 법원 개혁 법안 법외국제를 포함해서 재판소원, 대법관 정원 이게 가장 아킬레스고 네, 예. 가장 판사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반격이 나오고 조희대 대법원도 그 지난번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처럼 여론을 끌어모아야 된다. 그러려면은 오늘 이 판결이 강력하게 윤석열을 처단하는 판결이 나와야 그래도 중도 여론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최종적 판단의 결과가 오늘 이 판결을 선택했다고 봅니다. 정치적 요소도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그걸 고려를 해야죠. 오히려 당연히 내란이라는 게 정치인데.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. 단죄를 하는 것인데 네. 내란, 국헌문란 목적 쉽게 말하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야당을 제압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먹겠다 이게 내란인데 뭐 권력을 갖고 있는데 무슨 내란이 되느냐라는 윤석열이의 주장, 거구파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역사적 사례 봐라. 찰스 1세가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실패해서 처형됐다. 네. 그 영국의 사례까지 들면서 네. 선진국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정치적인 기제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다.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오늘 설명을 했어요. 근데 요약하면서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오늘 또 한 것은 그만큼 이것은 법리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들었고 이제 그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또 처벌받은 사례가 잘 발견되지 않는 것은 친위 쿠데타는 성공하기 때문에 95%가 성공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네. 만약 실패하면 외국으로 망명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까지 오늘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네, 예. 이 적어도 현직 대통령이 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내란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입증하기 위한 그 노력은 상당히 저는 돋보인다고 보네. 이 판결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네. 한 것 같고 좌우배석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고요. 내란이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. 그 다음에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. 군을 동원해야 한다 뭐 이런 이 거죠. 군을 투입했다. 이게 제일 나쁜 짓이다. 예, 이게 예. 핵심이다. 이게 쉽게 말하면 네 1인 독재하려고 한 거잖아. 이거잖아요. 예, 1인 독재 이게 내란이지. 대통령이지만 민주적으로 정치를 안 하고 야당을 다 제압하고 국회를 없애버리고 1인 독재하려고 한 것은 아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. 그게 내란이다. 네. 제가 여태까지 그 작년 10월 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, 서울고등법원장, 대법원, 이 법원행정처장 등이 국회에 와서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말해라 하니까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요.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죠. 네. 그래서 제가 많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내란 죄냐 아니냐에 대해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. 그까지는 뭐 형식 논리로 이해는 하겠어요. 예단을 줄 수 있다. 그러나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.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많이 반복을 했거든요. 오늘 뭐 그거를 듣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이거지. 네. 국가에 대해서 반역한 자는 처단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가장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. 항소심에서 나는 내란 인정 안 돼라고 할 이론적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적으로 그게 뒤집힐 가능성은 0%라고 봐요.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. 일단 내란은 인정됐고 내란 수계이고 실패할 걸 알면서 실패할 정도로 하는 사람은 없죠. 무능하니까 그런 거지. 그 정도 해도 성공할 무능하니까 것이다. 그런 거죠. 예.
천하에 무능하니까 그런 거죠. 윤석열이도 무능하고 정세 판단이나 네. 이것을 준비하는 게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역시 무능하고 오늘 이 판결을 보면 이제 어쨌든 지기현 재판장이 160여 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160번의 재판을 해가지고 오늘 내린 이제 결론을 우리가 들었는데 어리석은 쿠데타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형 안 시키고 무기징역 정도 네. 김용현이는 무기로 안 하고 30년 정도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.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. 전체적인 흐름이. 예. 자,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?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. 조희대가 갑자기 그냥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막 계속 이제 비판을 퍼부었단 말이에요. 네. 어제 그저께 계속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. 그 이제 이거를 못 막으면은 법외국제 다 통과될 거고 대법관 증언도 다 통과된다. 네. 그러면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그 위에 군림하게 된다.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.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. 윤석열이를 살려주는 게 아니거든. 네. 누구나 지일이 제일 중요하지. 전체적인 어떤 정세 분석 하에 나온 이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는 것은 이제는 포기하고 내란을 유죄로 인정하고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것은 이제는 이제 상수다. 이제 조희대 대법원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인데 내란 수개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? 당연히 입장을 내는 게 바람직하죠. 예. 그게 정답이지. 정답이죠. 수학의 정석이지.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렸을 때 그 직후 또는 며칠 후 지금까지 입장을 냈었어야죠. 이미.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1심이기는 하지만 1년 이상의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 법원이 공식적인 이 판결 처단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그런 국민에 대한 그 입장은 내는 게 맞죠. 판결에 대한 입장이 아니고. 사법개혁법안 있지 않습니까? 법외국제 그리고 헌법소원제도 대법관 정원 문제 맞습니다. 바로 지금 밀어붙이고 2월 달에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? 이건 지금 뭐 일부 언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음 주죠. 예. 22일, 23일 날 본회의 올리고 국민의힘이 뭐 필리버스터 나오면은 뭐 그거 시간 뭐 24시간 지나면은 되는 거니까 바로 뭐 다음 주 중으로는 통과를 시킨다. 네. 이제 이런 일정으로 제가 기사 보도한 걸 봤는데 그건 무조건 통과시켜야죠.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원내대표가 그 민주당 한명도 원내대표가 이제는 입법이고 초고속으로 지금 통상과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서 2월 3월에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할 수 있는 일 다 한다. 그리고 사법부의 개혁 법안도 바로 통과시킨다. 그렇게 하니까 이런 판결이 어쨌든 오잖아요. 예.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이제 국힘인데 오늘 이 판결문에 이 꼼꼼한 법리 구성하고 여러 가지 예. 보면 그 뭐 국힘은 뭐 법조인들이 많잖아요. 특히나 본인들이 이것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속으로는 하고 있을 거예요. 지기현이가 윤석열 석방시켜줬는데 그걸 믿었는데 지기현이가 이렇게까지 뭐 어쨌든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판결을 냈기 때문에 윤상현조차도 이제 나와 윤상현 의원이 뭐 윤석열도 타절해야 되고 국힘이 그렇죠. 나서서 이거 네. 타절해야 된다 아예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이제 그 목소리가 더 명분을 얻고 더 커지겠죠.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예. 행동 방식이 이기심에 기초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선방해가지고 본인이 당대표를 계속하는 게 중요한 거야. 네. 또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다시 연임해가지고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게 또 더 중요하겠죠. 지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. 그러면 오늘 이 판결을 보고 어떻게 정세 판단을 해야 되느냐. 아 중도로 가야 된다. 손절 윤석열이는 전륜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겠죠. 국민들에 있어서 나라가 바뀌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지 진짜 목소리 안 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네. 어떻게 될 줄 몰랐죠. 네. 스픽스에서 또 저도 나와서 이거 정말로 신경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. 그거를 외치고 또 다행스럽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따라와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판사개혁 법안들을 계속 이거를 통과를 빨리 시켜야 된다. 네. 그래서 그런 액션을 해서 그 전 민주 시민들의 그런 우려와 그 에너지가 모여서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 최종 확정될 때까지도 아직도 한강물은 건너갈 길이가 많이 남았고 김건희는 다 무죄로 지금 돼 있습니다. 다시 시작해야죠. 다 바꿀 수 있어요. 예, 예.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다. 전 국민들이 또 가장 나쁜 악질로 보는 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잖아요. 예, 예. 지금 박성재 1심 판결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. 예. 뭐 중요한 뭐 한덕수 국무총리, 이상민 단천단수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예. 박성재 하나 남은 셈이에요. 박성재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강력한 처단하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구속영장이 그 2차례나 기각됐을 때 보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오늘 이제 이 지기현 판사의 이 장문에 그 판결문은 굉장히 길 것 같은데 이 보면 위법성 인식 왜 없어? 당연히 있는 거야라는 게
딱 있거든요. 예. 일단 내란이 돼야 된다. 내란의 동조가 돼야 된다. 그래서 주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져야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그게 있어야 된다. 그런데 그것은 김용현처럼 사전적으로 다 기획하고 행자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네. 사후적으로 어떤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러한 군을 투입한다.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인식했다면 그것은 국헌문란 목적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. 이렇게 오늘 정리를 했거든요. 네. 굉장히 이 법리를 잘 만들었어요. 그렇다면 박성재는 100%죠.